자, 이제 수투의 미분 하는 이제 방법을 배웠으니까 그럼 이제 그 미분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걔는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 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함수 활용 원투 합해가지고 57형인데 그중에 오늘은 31가지 유형을 설명을 한다.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실 딱 반 정도로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바로 갑시다.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미분을 활용을 한대. 근데 사실은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예를 들어 F'1이라고 쓰는 이 말의 의미가 x는 1인 점에서의 뭐 미분계수, x가 1인 점에서의 뭐 순간변을 중요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사실 얘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는 계산만 했지만 실제로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그 여기 지금 1,f1이 있었어요. 근데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F'1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특정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궁금하다라고 하면 미분하신 다음에 뭘 대입해줘야 x좌표를 대입해 주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접선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는데 자,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도 접선 문제가 그래프 위에 점이 주어지느냐 기울기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외부에서 접선을 이렇게 걷냐 유형 3개 나온 것처럼 접선에서도 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중요한 뭐냐면 그 밑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니네 프린트 보면 오른쪽 위겠지? 자,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에 간단한 예를 들 테니까 요거를 그 오른쪽 하여튼 그 근처 여유 공간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정리를 합니다. 보세요. 자, y는 x제곱 더하기 x랍 위에 1,2에서의 접선 서의 접선을 구해라. 자, 우리는 이제 위 함수에 x좌표하고 y좌표를 내가 지금 현재 알고 있죠. 그럼 뭐만 알면 되냐? 기울기만 사실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해요. y 프라임 자 2x 더하기 1이고 자, 여기다가 미분한 것에 x좌표를 대입한 자 1에서의 미분계수가 3이 되니까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 되니까 바로 답이 나온다. 아, 나는 기울기가 3인데 1,2를 지나는 기울기가 3인데 자 1,2를 지나는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 위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쉽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분한 거에 x좌표를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해보자. 자, 두 번째 예를 들게요. 지금 이게 첫 번째 거야. 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는 미분을 해서 미분한 거에 x좌표를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이번엔 뭐 할 거냐면 y는 x제곱 더하기 3x가 있었어. 근데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7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나 2차 함수인데 이 함수에 접하는 기울기가 7인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기울기가 7인 접선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면 자, 이 함수 미분합니다. 자, y 프라임 2x 더하기 3이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도함수라고 있는데 이 도함수는 바로 뭐냐면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 함수예요. 기울기 함수.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x좌표가 5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의의 기울기거든. 근데 이 기울기가 문제에 주어진 7과 같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죠. 자, 도함수 기울기의 함수가 7이 되고 싶다. 그럼 넘기면 4고 나누면 2니까 아, 이 점에 x좌표가 2임을 확인했고 그럼 x 대신에 2를 원래 함수에 집어넣으면 4 더하기 6 그래서 y좌표가 10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구나. 그럼 기울기 알고요. x좌표 알고요. y좌표 아니까 아, 나는 기울기가 7인데 2,10을 지나죠.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할만해. 근데 사실은 이 문제에서 원도 사실은 이게 좀 짜증이 나는데 자, 곡선 밖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 이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부터 또 예를 들 테니까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잘 듣길 바래. 자, 이제 세 번째 얘야. 근데 이건 풀이가 좀 길어. 자, 함수는 첫 번째 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 y는 x제곱 더하기 x가 있었었고 자, 외부에 어떤 점이 있었냐면 자, 이거 좀 정리하면은 자, 이거는 뭐 사실 상관없는 거긴 한데 여기서 자, 지금 이렇게 함수가 있었었고 이 함수에 밖에 어떤 점이 있었었냐면 0,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한번 이제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함수 밖에 있는 0, 왜 0 넣으면 이거 0 넣으면 얼마야? 0이죠? 0, 마이너스 1 외부의 점인데 자, 0, 마이너스 1에서 여기다 그은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자, 0, 마이너스 접선 딱 긋잖아. 근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는 뭐였냐면 접점의 x좌표를 알았으니까 미분에서 기울기를 구했고 얘는 기울기를 아니까 접점의 x좌표를 구했고 서로 이제 아는 거 뭐 하는 게 바뀐 건데 근데 이 친구는 이 점의 좌표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두를 미지수로 잡는 거야. 모두를. 자, 0, 마이너스 1에서 그은 이 접선의 접점에 x좌표도 모르겠고 y좌표도 함수에 집어넣어서 t제곱 더하기 t라 하고 그럼 그때 기울기도 미분해서 뭐라고 하냐면 2t 더하기라 해서 요 정보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웁니다. 자, 2t 더하기를 기울기로 가지며 x 빼기 t에 자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라 적으세요. 자, 지금 내가 한 건 바로 뭐냐? 정보를 너무 몰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 그 접점의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고 뭐 아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다 미지수 잡은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잡았냐면 야 봐봐. 함수에 y좌표는 x좌표가 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기울기도 x좌표가 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이 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t로 잡으면 y좌표하고 기울기도 각각 그 미지수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마무리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 자,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그거야. 야, 0, 마이너스 1에서 근 접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궁금한데 자, 보세요. 녹색 직선에 누구 있다?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포함이 돼 있어. 지금 0, 마이너스 접선을 근 거거든. 근데 거꾸로 어떻게 해? 접선 안에 0, 마이너스 1이 있으니 이 접선식에 0,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t에 관한 방정식을 풉니다.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야. 생각 뭔 얘기인지 알겠어? 진짜 알겠어? 표정이 잘 모르는 표정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1은 여기는 마이너스 1을 전개하면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에 더하기 t제곱 더하기 t가 되기 때문에 넘어가면 t제곱이 뭐가 나오냐? 1이 나오게 돼서 답은 두 가지가 나오게 돼. 왜냐면 밖에서 접선을 그면 접선이 꼭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접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가 나왔다. 첫 번째, t값이 1이라는 얘기는 x좌표가 1이고 y좌표는 2고 그럼 그때 기울기는 뭐다? 3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t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y좌표는 0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접선식 어떻게 되냐? 기울기가 3이니까 아, 기울기가 3인데 1,2를 지나는 접선의 식도 존재할 것이고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이러한 접선도 나오게 될 거고 자, 앞에 거 두 개랑 사실 난이도를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또한 지나가리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익숙해져서 그냥 되게 쉬운 유형이 될 텐데 자, 다른 두 가지 유형하고는 다르죠. 자,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된다. 자, 세 번째가 좀 더러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접점의 좌표를 t,ft로 둔다. 모르는 거야. 기울기도 미지수로 둔다. 그래서 여기는 이 미지수 가득한 이 조건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워주신 다음에 그 직선 안에 포함되어 있던 0, 마이너스를 나중에 집어넣어서 접점의 좌표 t를 구한 후 근데 t값을 구하게 되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자동으로 나오게 되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관련된 부분은 좀 빨리빨리 좀 지나가야 이제 오늘 메인은 사실 그래프 그리기야. 접선의 방정식은 이 도함수 활용 중에 약간 아싸야, 아싸. 좀 약간 앞에 있는 좀 약간 별동 부대 같은 개념이고 메인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메인이다. 아싸라는 표현 쓰잖아. 아싸? 아싸, 인싸 그러지 않아? 그지?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뭐 평균 가격과 설명하고 예제 문제 일단 먼저 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만 이용해서 꽤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거의 한 10문제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배웠던 이런 접선의 방정식 자, 미분한 것에 x좌표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그 사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볼 거야. 자,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구체적인 계산 나오는데 구차한 계산, 연립 방정식 이 정도는 선생님이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볼까요? 이 함수에 이 두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각각 이거래. 그럼 일단 봐. 이게 지금 그래프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미분하지 않은 것에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의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그럼 이것도 이 그래프에 포함된 거니까 미분하지 않은 거에 1을 집어넣으면 1이 된다. 뭐 여기까지는 뭐 쉬운 거라 생각을 해. 그런데 x좌표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 그럼 이게 바로 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자, x좌표가 0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4다. 기호로 표현하면 x좌표가 0인 점에서의 미분계수는 마이너스 4.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 자, 미지수 4개, 식 4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지금 고1 현대 친구들은 교육과정상 미지수 3개인 연립방정식이 빠졌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 이런 문제는 별로. 알겠지? 근데 뭐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지? 다 대입하고 뭐 A, B, C, D 중에 뭘 소거할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합니다. 알겠죠? 니네들 과제 할 때는 좀 해주셔야 되고. 갈게. 자, 대필 2번 문제를 한번 보게. 자,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우리가 왜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잖아.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꼭점이 각각 하나에. 근데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는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고요. 꼭지점이 2개입니다.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보통 매우 높은 확률로 이런 형태로 그려지고. 그럼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는 꼭지점이 3개인 이런 형태. 좀 이따가 뭐 엄밀하게 이런 어떤 점에 대한 이름 얘기하겠지만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4차함수 같은 경우는 위로 볼록한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꼭지점만 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3, 4차함수 그래프 개념이야. 좀 이따 디테일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럼 어떨 땐 이렇게 안 되는지 확인하겠지만 그냥 뭐 이런 식의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미리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잠깐만 자 최고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이 함수 중에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최소인 곳 어디냐면요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이 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보통 불러요. 변곡점. 이 곡은 이제 휨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고 변한다. 휨의 방향이 바뀌는 점. 얘를 우리가 변곡점이라 하는데 이 점은 3차 함수의 중심이 되는 점이라 나중에 내가 이번 시즌에 안 알려줄 것 같아.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되게 재미난 성질들이 많은데 아마 이번 시즌에 알려줄 것 같은데 이 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되게 많은 특징들이 사실 발생을 하게 돼요. 알려주세요 하면 안 돼. 우리 너무 많은 걸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폭넓게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간 근데 이런 거 몰라도 사실 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그냥 대략 잠깐 보여준 거야. 야, 이 함수의 그래프의 접선 중에 그 기울기 미분 한번 해볼까? 야, f'x가 3x 제곱에 더하기 6x에 더하기 5니까 이게 기울기잖아. 근데 이 기울기가 최소인 거 언제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지? 그잖아? 그래서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이 점에서 오케이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되게 된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미분한 이 친구가 뭐라고? 이게 바로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야. 내가 기울기야, 얘가 기울기거든. 그래서 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언제다? 자, 3차 함수의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바뀌는 자, 이 점에서. 그렇지 않냐? 여기 봐봐. 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접선의 기울기 작다가 근데 이걸 지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가 다시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자, 이 점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가 된 점인데 자, 이런 내용 모른다 하더라도 순수하게 2차 함수만을 가지고도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되거나 최소가 되는 것을 구할 수 있다. 자, 3-1번입니다. 아, 가장 기본이죠. 자, 아까는 설명했지만 이번에 봐. 이 최고차함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는 보통 이렇게 그려지는데 막 그리는 거야. x좌표가 1인 점이 있었었나 봐.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현재 궁금하대. 내가 지금 뭐 기울기에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문제 주어진 상황을 그냥 막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근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선 y좌표 필요하고요. 기울기도 필요합니다. y좌표와 x신의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에서 5를 뺀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선 미분을 해주셔야 된다. 자, y 프라임이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4고 그럼 여기에 다른 거 아닙니다. x좌표를 대입해 주셔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1,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되는 자, 함수가 완성이 되게 된다는 거 확인해서 전개해 주시면 바로 AB가 나오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 특화된 거예요. 사실은 미분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특화된 거다. 사연이가 지금 눈이 한 3분의 1 정도 뜨고 있는데 감은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 뜨고 있는데 잠이 오냐?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이 함수 위에 x가 1인 점을 지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 자, 잠깐 얘기할게.
방금 전 문제를 예를 들면은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 있지? 거기에 수직인 선을 딱 긋잖아? 얘를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요. 법선이라고 옛날에 불렀어. 접선이 아니라 법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수직이면서 그 점을 지나는 얘를 법선이라 했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용어가 나와요. 그럼 지금 4-1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그림으로 막그림으로 그린다. 막그림으로. 선생님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함수가 있었어. 근데 여기가 x좌표가 1인 점이 있었어.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에 수직인 직선에 y절편이 0,1이다? 아, 얘가 0,1을 지난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한 거야. 막 그린 거지. 정보 전혀 모르고. 그럼 일단 이거 기울기 먼저 확인해야 되겠는데? 자, 지금 함수가 미분하면 뭐가 되냐면 3x제곱에 마이너스 4x가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x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그게 막 그렸다 지금 그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기울기 얼마? 난 기울기 얼마? 1이겠지? 수직이니까. 근데 x좌표가 1인 점? 자, 너 x좌표가 1인 건 알겠는데 그럼 y좌표는 원래 함수에 x 대신에 1 대입하면 k-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노란색 직선식을 구할 수가 있다. 기울기 x좌표, y좌표. 다 똑같은 거다. 자, 기울기가 1인데 1,k-1을 지나니까 근데 그 안에 누구 있다? 0,1이 존재한다. 그래서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 주시면 k값 나오고 끝.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풀면서 그림을 내가 막 그린 이유가 바로 뭐냐면 얘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 문제에 주어진 어떤 정보를 너무 디테일하게 살리지 말고 그냥 대충 주어진 상황이 너무 길면 좀 해석하기 힘드니까 자,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 이게 좀 약간 힌트들을 그림으로 그려주셔야 니네가 나중에 보고 아 이걸 어떻게 내가 계산을 해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자, y좌표는 1이다. 0,1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x좌표가 1인 이 점을 지나는 수많은 직선 중에서 이 점에서의 접선, 이 1번 요 하고 서로 수직인 그놈 안에 0,1이 있다. 그냥 계산 문제였죠. 넘어갈게요. 자, 5-1번 문제. 아, 이 문제 좀 중요한데 이거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할 때 꼭 질문해. 문제 풀이할 때 꼭 질문해. 알겠지? 이거 선생님이 지금부터 정석대로 풀 거고 정석대로 풀어도 돼.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 설명해주면 니네가 정석대로 푸는 방법을 안 할 거란 말이지 분명히.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정석적인 방법 설명할 테니까 문제의 의도가 먼저 봅시다. 선생님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3차 함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안에 어떤 점이 있었냐면 2,-1이 있었어요. 2,-1이 있었어요. 그래서 2,-1의 접선을 딱 걷는데 그놈이 이 그래프와 다시 만나는 이 점의 좌표는 과연 무엇이냐. 2차 함수는 이럴 리가 없지. 2차 함수는 이 점의 접선이 다시 한번 곡선과 만나는 점은 있을 수가 없는데 3차 함수다 보니까 다시 만나는 점이 생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 천천히 할게. 첫 번째, 그럼 접선을 먼저 계산을 해야 돼. 자, 지금 현재 x좌표가 2고 y좌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럼 그때 기울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미분을 하죠. 그래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에 미분하면 더하기 4x인데 그래서 x좌표를 대입한 자 2에서의 미분계수 빼기 12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접선식 세우지 뭐 까짓 거. 자 y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2,-1을 지나니까 자 전개해 주시면 뭐가 된다? 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7이죠. 이게 접선식이거든. 근데 이 접선하고 원래 함수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두 번째 얘네 둘을 연립을 합니다. 봐봐 연립을 해야지 교점이니까 접선하고 원래 함수하고 그럼 원래 함수식인 마이너스 x 자 연립이라 쓸게. 자 연립을 해주시는데 자 원래 있던 함수식인 마이너스 x 3승에 더하기 2x 제곱에 마이너스 1과 내가 지금 방금 구한 식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을 연립한다. 넘겨주시면 x 3승에 자 빼기 2x 제곱에 빼기 4x에 더하기 8이 0이 되게 되더라. 자 물어볼게. 이제 뭐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재현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3차 방정식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하잖아 막 넣고 0 되는 거 찾고 조리제법하고 그런 거잖아? 근데 아니야. x좌표가 2인 점이 접점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x 빼기 2를 제곱으로 인수로 가져. 지금 내가 3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연립했는데 근이 두 개거든? 근데 그 중에 2는
접하는 중근이니까 이 친구는 어차피 x 빼기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럼 뒤에 오는 식은 봐봐 상수랑 추정해봐. 상수랑 추정해봐. 요거 제곱하면 4거든. 상수랑 이거 되려면 오케이 더하기 2가 돼서 이 나머지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림 정말 대충 그렸죠. 그죠? 마이너스 2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건 지금 일단 뭐 우리 문제 풀이할 때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연습장에만 적어두고 안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x좌표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어서 그때 y좌표까지 계산할 수 있게 되더라.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의도인데 자,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할 때 이런 거 안 하고 구하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할 게 없어도 질문해.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질문할 게 없다 하더라도 꼭 질문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너무 다 이렇게 막 알려주면 안 돼. 편법 다 알려주면 다음 시간에 문 풀할 때 설명해 줄게. 어떤 게? 중근이니까. 접하니까. 우리가 왜 이차 함수가 x가 2에서 접할 때도 중근 되는 것처럼 중근이 돼야 되니까 x 빼기를 제거로 인수 가는다. 수연아 졸려? 사탕 줘? 사탕? 그래. 달래 이제 아저씨. 어떻게 사탕 특별한 맛을 원한다. 체리. 저거 체리가 잘 안 보여. 체리가 좀 개수가 몇 개 없어가지고. 여기 있다. 체리. 체리. 혹시 또? 없어? 네, 랜더. 안전아. 우이차. 재훈아. 포도. 랜덤이다. 랜덤. 레몬. 오야. 오케이. 무슨 맛일까? 태균아. 뭐가 무슨 맛이야? 모르겠어? 그냥 뭐 뭔가 과일 맛. 니네 여기 레몬 거기에 레몬 안 들어가는 거 알지? 알지? 체리 사탕에 체리 안 들어가는 거 알지? 좀 약간 충격에 빠진 것 같은데. 합성 착향료여서 수박 사탕에는 물론 이제 수박이 들어가면 막 쓰지. 수박 함유 막 이렇게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다 향을 이제 인공으로 합성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포도 사탕엔 포도가 들어가지 않고요. 레몬 사탕에 레몬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뭐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안 들어간 것 같아. 참 신기한 거야. 화학자들이 이런 향을 만드는 원소가 뭘까? 그 원소의 조합이 뭘까를 연구해가지고, 그죠? 딸기가 아닌데 딸기 향이 나고. 그지? 자, 갈게. 다음 문제. 야, 빨리 접선 좀 해결하고 그래프 그리고 좀 해야지. 자, 뭐 6번, 7번 안 푸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최소 문제로 최대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선별을 한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만 잘 이해해도 앞에 있는 뭐 6번, 7번 유형이 있는 문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함수에 접하고 얘에 대한 자, 이제 뭐냐면 기울기가 주어졌습니다. 갑니다. 자, 이 친구의 수직이래. 내가 이 친구의 기울기를 조사를 해봤더니 4분의 1이라 그럼 이 친구의 수직인 직선은 얘가 4분의 1이니까 그럼 기울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4가 기울기가 돼야겠죠? 갈까요? 자, 나를 미분하면 기울기 함수 도함수인 3x제곱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x값이 필요하다. 그래서 넘기고 3으로 나눠주시면 x 빼기 1의 제곱은 0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의 x좌표가 1인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차 개수가 3인, 최고차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접선을 구했더니 그것이 접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접선을 딱 구해보려고 했더니 이 친구의 좌표가 바로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그림은 불가능해요.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잖아? 그럼 걔랑 똑같은 게 또 있거든, 이렇게. 항상.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그 변곡점 있지. 이거 있을 거야. 응? 이것만 접선의 기울기가 한 개인 게 여기만 사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별로 필요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조건 무시하고 막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하여튼간 하여튼 뭐 그냥 막 그려 그래. 3차 함수야. 자,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걸 찾았더니 이 점의 x좌표가 1임을 확인했다. 그럼 x좌표랑 기울기만 알면 되냐? y좌표가 필요하니까 1을 미분하지 않은 함수에 집어넣어서 1 빼기 6, 마이너스 5가 y좌표인 걸 확인했고 그래서 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데 요거 콤마 요걸 지나는구나. x 빼기 1에 마이너스 5를 지나는구나. 요게 바로 내가 원하는 접선식이 된다.
자,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기울기의 함수. 나 기울기인데 그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x값은 뭐냐? 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거죠. 자, 이제 또 대표형 10번 문제. 자,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고1도 풀어요. 고1 교육과정만으로도 사실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저 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2차 함수 있었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었었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만나지 않으니까 최소값이 있겠지. 만나면 최소값이 0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궁금한 건 뭐냐면 이 2차 함수를 구성하는 많은 점들 중에서 어떤 점이 이 직선에 가장 가까우며 그 떨어진 거리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 이쯤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점의 특징은 바로 뭐냐? 그 점에서의 접선을 긋게 되면 이 친구랑 평행하게 돼. 이 직선에 가장 가까운 점에서 접선을 긋잖아. 그럼 이 직선과 평행하게 된다는 이런 성질이 좀 있는 거지. 자, 그러면은 네가 기울기가 2니까 그럼 나도 기울기가 2고 싶은데? 나 기울기 2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너를 미분한 기울기의 함수 2x-2라는 기울기의 함수. 이게 기울기거든? 근데 그 기울기가 2가 되고 싶다. 넘기면 4, 나누면 2니까 이 점에 x좌표가 2고, 자, x좌표가 2면 함수에 집어넣어서 y좌표는 얼마냐?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니네는 지금 뭐 해야 된다? y좌표가 마이너스 3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해야 되냐 내가 지금? 해야 돼? 자, 2, 마이너스 3하고 이 직선식인 2x-y의 마이너스 10은 0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참고만 할게 여기서.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잠깐 설명해 줄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하고 ax 더하기 by에 더하기 c-는 0하고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대. 일단 분모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과 유사하고, 분자는 바로 상수항의 차이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 나는 y는 2x 더하기 1이고요. 나는 예를 들어 y는 2x 빼기 9다 라고 하면, 자,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하면 루트 온 건 알겠지? 이 양을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상수항의 차이인 10이 되더라. 이게 바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뭐 정리가 정리해 주시고. 자, 물론 이 4번 이제 요거 거리 구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일부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 부채 좀 더 만들고 싶은데. 이거 일단 물어봐야겠어. 부채 좀 더 만들자고. 학원 반 선생님 반 돈 내서 만드는 거거든. 어차피 홍보해서 뭐 나만 돈 버는 거 아니니까 학원도 같이 버는 거니까. 작년에 이거 만들 때도 나 반, 학원 반 이렇게 내서 부채 만들었거든. 그때 한 1000개 만들었나? 그렇게 안 비싸. 하나 만드는데 한 뭐 100 얼마? 100 몇십 원 정도? 그 정도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그것도 1000개 만들면 꽤 돼요. 한 10만 원, 2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 내 기억엔 정확히 안 나네. 그래서 막 설명회 때 엄청 풀었는데, 이거 설명회 때. 니네 혹시 받을 수도 있는데. 학원에 설명할 때 있잖아. 예비고일 설명할 때 엄청 풀었거든, 작년. 그러니까 작년 니네 중3이었으니까 니네도 아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설명회 왔었으면. 집에 찾아봐, 혹시 있을지도 몰라.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접선 문제가 좀 많네. 에이. 자, 이제 뭐 11번이 접선 마지막인 것 같은데? 3개? 그럼 뭐 접선 관련된 것까지 뭐 하면은 한 3, 4개 정도 하면 이제 또 재미난 정리 설명하고 쉬엄쉬엄 하자고, 쉬엄쉬엄. 야, 마이너스 1,4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 드디어 나왔어. 외부에서 그은 접선. 딱 봐도 알잖아. 마이너스 1,4가 이 그래프의 점도 아니야.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4에서 이 함수의 그은 접선, 마이너스 1,4에서 이 함수의 그은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유리수인 놈을 찾아달래. 갈게요. 선생님, 나 최고 참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외부에 있는 마이너스 1,4에서 이 함수의 접선을 이렇게 빡 하고 그거 주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 x좌표도 모르고 y좌표도 몰라. 대입해. 자, t3승 빼기 5t제곱에 더하기 6t가 되고, 그럼 기울기도 몰라. 기울기는 미분하면 3t제곱에 빼기 10t에 더하기 6이야. 뭐 아무 게 없어, 아는 게.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접선식을 만든다는 얘기죠. 자, 이 함수의 접하는 임의의 접선식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자, 3t제곱에 빼기 10t에 더하기 6.
빼기 x, t, 뭘 지나게 된다? t 3승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6t를 지나는 이게 이 함수에 접하는 임의의 접선인데 이 안에 누구 있다? 성준아 이 안에 누구 있다? 이 안에? 그래 마이너스 1,4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해 주시고 y 대신에 4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 근데 이거 선생님 암산 되게 못해. 이거 꼭 이 유형 도전해 볼게. 일단 지난번에 월요일날 했을 때도 틀렸더라고. 얘랑 하면 마이너스 3t 3승 요거 하면 넘어가면 2t 3승. 그럼 t제곱이면 이게 요거 하면 10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7t제곱 2t제곱 넘어가면 2t제곱. 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t에 관한 1차식은 10t 빼기 4t 10t 넘어가면 빼기 10t 그럼 상수항은 빼기 6 넘어가면 더하기씩. 오케이? 이번엔 실수 안 한 것 같아. 자 양변 2 나누면 t 3승 빼기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5가 되기 때문에 자 t 대신에 1 넣으면 0 되고 그래서 t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t 빼기 1에 자 t제곱 마이너스 5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유리수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 집어넣으면 얘가 당연히 유리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자 기울기가 유리수인 접선의 방정식은 t값이 1일 때 자 t값이 1이라는 건 x좌표가 1이라는 얘기고 t값인 건 x좌표가 7 빼기 5인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그때 기울기는 9 빼기 10인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니까 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1,2를 지나게 되는구나. 좀 긴 여정이야. 긴 여정. 반지 오늘 긴 여정. 자, 첫 번째 미지수 다 잡고 x, y 기울기 다 미잡고 접선식 세워주시고 그 안에 포함되는 점 대입해서 t값 계산해 주시고 그럼 t값 계산해서 x, y, z 그 기울기를 구하고 그럼 그것다 또 접선도 구하고 좀 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접선 문제 중에는 가장 좀 더러운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된다. 근데 내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지금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갖고 있는 게 바로 뭘 구하는 거냐면 접점의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야, 접점의 좌표의 합을 구해라. 1인 거야.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접점의 좌표의 합을 구해라. 그럼 1. 그럼 접점의 그 곱을 구해라. 그럼 이제 플러스 온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실근이라는 조건이 사실은 좀 내포돼 있어야 돼. 접점의 x좌표가 허수거나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사실 실근을 모두 갖는다는 가정하에서 모든 그 접점 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 1이 되는 거고 뭐 곱을 구하라 그러면 5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도 마이너스 5죠. 반대기도 반대니까 마이너스다 뭐 그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예요. 자, 2,k에서 일단 뭐 좀 정리할 시간을 좀 줄까? 좀 정리를 지금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한 3, 4개 정도. 접선 관련된 거 한 3, 4개 남았고 롤의 정리라는 게 있어요. 게임 롤, 그 롤하고 같은 롤은 당연히 아니겠지. 롤의 정리,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게 먼저 살펴보고 거기까지 활용의 첫 번째 파트, 접선. 그 다음부터 그래프 그리기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뭐 속도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뭐 설명하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야, 니네가 오늘 지금 배운 내용이지. 학교에서 한 2주, 3주에 배우는 내용이야. 오늘 하루에 이 배우는 내용이 학교에서 한 2주 동안 배우게 될 내용이 될 거야.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사실 배우는 거라. 자, 지울게.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 뭐 간단한 문제예요. 선생님, 2,k에서 여기다 접선을 걷는데 서로 다른 세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아까 우리 그 우려했던 것처럼 헉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헉은 나오지 않고 다 실근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2,k에서 그은 세 접선의 접점의 좌표의 곱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근과 계수 관계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갈게. 나 그래프야. 근데 외부에 있는 어떤 점에서 2,k란 점에서 접선을 걷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좀 영혼 없이 할게. x좌표 t고 y좌표 t 3승 빼기 3t에 더하기 4고 그죠? 근데 기울기는 바로 뭐냐면 미분에서 3t 제곱에 빼기 3이기 때문에 그럼 얘만을 가지고 이제 접선식을 세우죠. 자, 좀 재미없다. 3t 3승에 아니야 제곱이지 멍청아. 3t 제곱에 빼기 3을 기울기로 하는데 자 x 빼기 t 자 t 3승 빼기 3t에 더하기 4고 근데 이 안에 누구 있다? 자 2,k 있다. 암산합니다. 잘 못한 암산이지만 자 2t 3승에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네요.
자, 이 3차 방정식이 바로 뭐다? 그 접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거든, 이게. 자, 근데 그놈들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 했으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최고창 계수분의 자, 상수항의 반대보인 마이너스 k 더하기 4인 모든 x좌표의 곱이 마이너스 3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유제 13-2번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좀 사실 지금 설명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처음 배우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배운 지 좀 오래된 학생들한테는 이게 좀 설명이 좀 빠르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뭐 중요한 것만 위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혹시 나중에라도 아까 선생님이 왜 만난 친구 얘기했지? 근데 그 친구한테 야 그럼 다시 유튜브 봐. 작년에 찍어놨던 거 네가 쳐줄 때 봤던 거 유튜브 가서 봐라라고 얘기해 주려고 했지만 또 지금 선생님한테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제일 맞겠지. 그러니까 니네도 혹시 나중에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나 미분 기억 잘 안 난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윤홍식 입시수학연구소 내가 그거는 진짜 제가 그냥 정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실 만든 거지. 그래서 내가 좀에 고민 중이라니까 한번 진짜 구독자 수 전문 노리는 유튜브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뭐를 주제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 수학 말고는 내가 할 게 하는 게 별로 없어서 뭘 할까? 뭘 하면 좋을까? 고양이 뭐 동물 키우는 건 내가 내 정성이 안 맞아서 못 하겠고. 그 내가 희귀한 걸 한번 키워볼까 생각해서 희귀한 거 있잖아. 뭐 도마뱀 막 희귀한 거나 아니면 뭐 그런 타란툴라 같은 막 그런 거미나 뭐 그런 걸 키우는 한번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또 생각을 해봤는데 내 와이프가 당연히 안 된다고 할 거기 때문에 요만한 거미를 봐도 무서워요. 진짜. 내 깜짝 요만해 진짜. 요만해. 그러니까 되게 왜 실처럼 되게 가는 그런 거미 있잖아. 그냥 내가 왜 새끼손가락으로 총 누르면 그냥 바로 터져 죽을 것 같은 거 왜 그러잖아. 그거보다 엄마 막 이래서 내가 만약 집에서 타란툴라 키운다. 이혼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몰라 정말. 타란툴라 나 선택해. 이럴 수도 있어. 뭐가 틀렸어? 태가 답이 안 나온다고? 마이너스 6에다가 넘어 마이너스 10에다 10. 안 나와? 그 위에 상수항 틀린 거 빼기 6이. 그러네. 빼기 6에 요거 하면 빼기인데 넘어가면 더하기 2죠. 커버 이렇게 실수를 한다니까 선생님이. 일부러 틀린 건 아니야. 자, 또 답이 또 안 나오기 전에 얼른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암산을 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꼭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유튜브 소재거리 좀 있으면 좀 제보 좀 해주세요. 한번 만들어 보게. 전혀 수학이랑 상관없는 걸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 근데 사실은 선생님의 삶의 이 모든 부분이 수학과 너무 관련된 부분이 많아요. 어디서 집에 가서 맥주 한잔 딱 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하는 일이 많어. 물론 학원 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플랜이지만 고3 막 이렇게 모의고사 작업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선생님이 큰 그림 그려가지고 얘기했나 어제? 얘기했나? 그 자사고, 외고, 그 국제고 학교 시험지를 어떤 선생님이 지금 팀을 모았어. 2015, 16, 17년도 전국에 있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시험지를 다 모았어. 일단 모으긴. 해설도 없고 시험지만 모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주일에 한 개씩 지금 한 15명이 치고 있어요. 15명 일주일에 한 개씩. 그러니까 일주일마다 한 15회 정도의 학교 이제 기출문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친 게 경기 외고인가? 경기 외고라는 게 있나? 하여튼 어디 외고인데? 고양 외고. 거기 시험지를 쳤는데 그냥 뭐 무난하더라고 거기는. 근데 그거 다 치면 이제 그거 할 계획이거든. 그거를 다 이제 해설을 써가지고 해설까지. 그림만 또 전문으로 그린 사람이 또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림 그리기 시키고. 그래서 이제 퀄리티 있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 당장 오래 쓸 수 있을까 생각 들긴 드는데. 근데 외고라 사실 이과 거 시험 이과 그 파트가 없어가지고. 디귿해야 뭐 고1이나 아니면 문과 쪽 파트니까. 자, 근데 뭐 그거 저거 하느라고 무슨 얘기하다. 그래서 내 삶에 차지하는 수학의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걸로 내가 유튜브를 찍을 수 있을까 과연.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갈게요. 2가지 유형하고 3개념 설명해줄게. 자,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 나왔어. 여기는 14번 유형이나 다음에 나와 있는 15번 유형이나 사실 둘 다 접하기 위한 조건. 그래프와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야. 야, 14번은 직선과 곡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이고 15번은 곡선과 곡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인데 그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자, 갑니다. 야,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지금 현재 접하고 있니? 저 두 개의 그래프가 접하고 있어? 저건 그냥 만나는 거야. 어떤 특정한 x좌표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데 근데 그때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잖아? 그럼 그냥 이건 만나는 거.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거. 접한다. 이런 게 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접하는 거 아니야? 너랑 나랑 어떤 점에서 함수값도 같은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같은 걸 우린 접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 fx냐 난 gx냐 그럼 두 가지 함수가 접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자 접점의 x좌표를 잘 모르니까 t라고 잡았을 때 일단 우리가 만나주셔야 되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주셔야 되고 이게 바로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다음 거 다 같은 맥락으로 문제가 해결이 돼요. 간단하게 내용 정리해 주시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할게. 오. 자 여기는 이 두 가지 함수가 x좌표가 t인 점에서 접한다면 함수값 at 빼기 1과 t제곱 더하기 1이 서로 같아야 되고 어디가? t 세제곱 더하기 1이 같아야 되고 자 미분한 a와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하는 거죠. 자 3t제곱이 같다는 연립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돼. 그럼 내가 지금 여기가 a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a 대입해서 방정식 풀어서 t값 계산해 주시고 그럼 t가 나오고 a도 나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다음 거 좀 다른가? 똑같아요. 선생님 얘와 얘가 접하고 싶대? 자 함수값도 같고 기울기도 같다. 자 얘네들이 서로 또 이번 접하고 싶대. 잘 들어봐. 자 얘하고 얘가 또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점 t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 t 3승 더하기 at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이 서로 같아야 되고 자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미분하고 사실 t를 대입하는 거야. 기울기 확대하는 거. 그래서 미분하고 t 대입하면 자 3t제곱 더하기 a하고 자 오른쪽에 미분하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2t가 서로 또 같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a로 정리하고 대입하거나 야 아니면 이건 끝까지 한번 답을 구해볼까? 야 t는 소거가 불가능해도 a는 소거 가능할 것 같으니까 이거 소거하려면 밑에 식에 t 곱하고 빼면 돼. 이게 사라지니까 a. 그럼 밑에 식에 t 곱하면 3t 3승 더하기 at가 요게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는데 얘에서 얘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2t 3승에 at 사라지고 그럼 빼면 더하기 t제곱이 되고 그다음 얘에서 얘를 빼면 더하기 1이 되고 그럼 넘으면 2t 3승에 자 더하기 t제곱에 더하기 1은 0이 되니까 자 t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t 더하기 1에 나머지식 해서 계산하는데 해보면 이게 이제 판별식 음수가 돼가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너랑 나랑 언제? 마이너스 1에서 접하는구나. 그럼 t가 마이너스 1인걸? 뭐 여다 넣든 집어넣어 주시면 우리들이 접하기 위한 조건. 자 이거 봐봐. 3차함수야 분명히. 실합니다. 우리 한 두세 시간 전까지만 해도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접하는 정도의 수준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차 함수와 직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3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3차 함수와 3차 함수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든 4차 함수랑 2차 함수가 접하기 위한 조건이든 이제 그냥 그래프가 접하기 위한 조건을 미분만 할 수 있으면 구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한 거야. 원리가 뭐다? 너랑 나랑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같을 것이고 그 점에서 미분 계수도 같을 것이다. 자, 요것만 이용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접하기 위한 조건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자, 또 한 번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하고 그거 설명하고 그 관련된 설명한 다음에 오늘은 좀 짧게 끊어서 좀 자주 쉴게. 알겠지? 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가 뭔지 설명하고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또 더운 날은 좀 자주 쉬셔야 돼. 그지? 더운 날은 좀 자주 쉬어야지. 솔직히 논리성은 좀 결여가 돼 있어요. 우리가 그늘에 있고 덥지 않은 곳에 있고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 우리 그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철칙이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거. 땀으로 이제 배출이 많이 되니까. 쉬는 시간 되면 물 좀 많이 마셔. 알겠지? 물을 많이 마시고 그늘에 항상 있어요. 그늘. 햇볕 직사광선에 의해서 이제 그게 발생을 하니까 그늘에 있고 그래도 이제 한 50분 하고 쉬어라. 우리는 뭐 사실은 그늘에 있고 에어컨도 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죠. 앞으로 갈게. 자, 쭉 앞으로 가서 개념 정리 부분에 보면은 찾아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보세요. 자, 좀 앞으로 가야 될 거야, 아마. 많이 앞으로 가야 될 거야. 자,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앞쪽에 오른쪽 밑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평균값 정리의 두 가지 케이스인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사실 롤의 정리 할 때마다 선생님 맨날 뭐 좀 약간 드립을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 롤 그 게임 롤 말이야, 그지? 그냥 닥치고 수업할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 아, 난 옛날에 롤을 좀 했어요. 좀 했어, 좀.
근데 했는데 재밌더라고 진짜. 그래서 이게 이거는 내가 더 재밌기 전에 그만둬야겠다는 직감이 왔어. 이거는 내가 좀 더 해서 재미를 붙여서 내가 이제 챔프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요거는 내가 끊을 수 없겠다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거기 보면 막 캐릭이 되게 많아. 알아? 혹시 여자들이 알아? 롤? 다 알지? 내가 그때 한 몇 개 해봤지? 한 대여섯 개? 좀 이렇게 좀 돌아가면 처음에는 왜 공짜 몇 개 안 주어지잖아. 애니하고 막 몇 개 안 주어지잖아. 그럼 그거 갖다 이제 하는데 개 재밌는 거야.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왜냐면 내가 그 전에 그게 원래 어디서 추락했는지 알지? 그 워크래프트 3라는 게임이 있었어. 근데 그거에 이제 그거를 이제 커스텀 플레이로 자기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그 이제 AOS가 사실 거기서 이제 유래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저들이 만든 거지. 유즈맵 세팅 같은 그런 거를 이제 그 거기서 만든 게 이제 그 시작이 됐는데 근데 그걸 좀 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거야. 그래서 막 하다가 이거 진짜 왜 전멸을 배우기 전에 끊어야 되는데 전멸이 있어요. 이렇게 순간이동 그걸 배우기 전에 끊을 수 있는 몇 가지 그 단계가 있는데 전멸을 배우기 전에 끊어라. 전멸을 배우면 못 끊는다. 그러니까 전멸을 배우고 그러니까 하다가 결국에 뭐 끊긴 끊었지. 근데 그때 막 뭐 진짜 난리였잖아. 사실 롤 인기 있을 때는 뭐 사실 어른들도 엄청 많이 하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이 롤하러 가자. 롤하러. 야 나이가 몇 살인데 롤이야. 롤하러 가자. 롤.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롤의 정리는 바로 뭐냐? 이건 근데 그림으로 좀 이해하셔야 돼. 자, 근데 지금 하는 이거는 다 전제 조건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불연속이거나 미분 불가능하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연속이면서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고. 자, 과연 뭐냐? 그림으로 볼게. 야, 함수에 대해서 서로 다른 A, B에 대해서 A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이 같다면 자, 구간 A, B라는 건 바로 뭐냐면 A하고 B 사이에 있는 어떠한 적당한 C라는 숫자에 대해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존재를 한다. 뭔 소리냐면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는데 함수값이 같은 게 나온 거야. A하고 B하고 집어넣는데 함수값이 같은 게 나온 거야. 그러면 A하고 B 사이에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 뭐 2개, 3개, 4개, 100개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롤의 정리야. 롤의 정리. 자, 그 밑에는 평균값 정리 바로 뭐냐? 비슷한 맥락인데 자, 이번엔 A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 자, 평균값 정리는 바로 뭐냐면 이번엔 A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요. A하고 B에 대한 함수값이 달라요. 근데 뭐가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느냐? 또 뭐가 A하고 B 사이에서 존재를 하냐면 자, C에서의 미분 계수가 너의 평균 변화가 같은 너의 평균 변화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평균값 정리를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과 우리 오늘 이참사값 문제 풀던 거 기억나지? 이런 질문했던 거. 그런 점이 있단 말이야. 무조건. 그걸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C값이 중요한 건 분명히 는 없어요. 그 사이야, 사이.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자, 이거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만 풀고 또 쉬는 시간을 가질게. 나도 힘들다.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힘들어. 근데 어제보다 진도는 잘 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자, 16번의 1번 문제를 또 한번 볼게. 자, 16번, 17번 하고 쉽게. 성준아? 이거 좀 힘들어? 오늘 좀 프린트를 되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았어. 반대로 칠판을 잘 안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 왔어? 어디? 외국? 어디? 러시아? 러시아. 그 해외 나갔다면 기념품 사야 되는 거 몰랐어 혹시? 지금 방금 소가 넘어갈 뻔했어 방금. 소가 넘어갈 뻔했어. 살짝 그지? 그래야 되는 건가 생각했지? 아니야? 해외 나갔다면 좀 기념품 좀 이렇게 러시아에서만 파는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잖아. 뭐 이렇게 비스켓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라도 선생님이 옛날에 여행을 되게 좋아한 게 그 나라의 어떤 현지 로컬 푸드 있잖아. 이런 걸 사실 되게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 먹어볼 수 없는 거잖아. 진짜 아니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건데 혹시 나중에 해외 여행을 갈 일이 있다. 그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거. 야, 지난번에 내가 이 얘기했더니 어떤 애가 홀스를 사와서 태국 갔는데 홍콩을 갔는데 홀스를 산 거야. 선생님 홍콩 홀스하고 딱 한국 거랑 맛이 똑같아. 그게 야 써있게 홍콩 글씨 써있다고 그게 홍콩을 쓰면 그게 뭔 상관이야 이거야. 우리나라에 안 파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 안 파는 거. 그럼 좀 기념품으로 농담만 진담만 가겠습니다. 야, 0 넣어봐. 얼마야? 3 나와요.
2 넣어봐. 얼마나? 3 나오지? 0하고 2의 사이 함수값이 똑같지? 그 우리는 사실은 이걸 보고 롤의 정리를 하면 이거 생각나야 돼. 아, 0과 2 사이에 있는 C에 대해서 F'C가 0인 걸 찾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저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에 더하기 2고, 그럼 C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C 더하기 2가 얘가 0이 되게 되고, 그래서 C값은 얼마가 된다? 1이 되게 된다. 오, 근데 그것이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0부터 2까지 해서 롤의 정리 딱 보는 순간 이 두 개가 떠올라야 돼.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떠한 C란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0이 돼야 된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죠. 자, 이렇게 썼어. 0하고 2가 있었어. 그 0하고 2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0이니까 그거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0에서의 미분 계수가 갖는 점을 찾아봤다는 얘기죠. 롤의 정리입니다. 이게 롤의 정리일까? 이거 롤 케이크죠. 롤 케이크. 롤 케이크.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17번에 1번 문제. 자, 이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 시간 너무 안 좋나? 하여튼 뭐 이겁니다. 롤의 정리. 자, 0부터 2까지 해서 롤의 정리. 보는 순간 0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미분계수가 0인 된 점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자, 16번에 1번 문제 풀었고, 자, 요거하고 또 쉬는 시간 좀 가질게. 아우, 힘드네. 힘들어. 자, 1부터 A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거. 자, 그럼 이걸 보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자, 볼게. 구간 1부터 A사의 평균값 정리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아, 나는 C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얘는 바로 1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값을 갖는다. 근데 그 C는 반드시 1과 A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딱 떠올라야 돼. 1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를 갖는 C값이 1과 A 사이에서 존재하게 된다. 근데 그 C값이 3이래. 야, 그 C값이 3이래. 그 C값이 3이면은, 자, 일단 요리 1부터 A까지의 평균값 정리 딱 보는 순간 이 식을 썼는데, 걔를 만족하는 상수 C값이 3이라 했으니까, 그럼 좀 바꿔 써볼까? 1 빼기 A분의 F1 빼기 FA가 3에서의 미분계수와 같은데 1보다 큰 3보다 큰 A를 찾아달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주면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이 함수 미분해. 그럼 2x 빼기 6이야. 그럼 3에서의 미분계수가 심지어 뭐야? 0이야, 0. 그럼 1에서의 함수값 얼마? 1에서의 함수값 1 넣으면은 1 빼기 9 했으니까 마이너스 8이고, 그럼 거기서 A를 집어넣은 A제곱 마이너스 6A에 마이너스 3을 빼주고, 그럼 걔를 1 빼기로 나눠준 것이 0이 되면 3보다 큰 A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바로 풀어지잖아. 자, 요게 0이면 되죠? 함수가 0 되려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살아있으면 넘겨서 방정식 풀면 되는데,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하고 롤의 정리는 좀 그림으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하게. 그림으로 이해해 주는 게. 자, 그림으로 설명하고 쉽게. 1부터 A까지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그 점의 좌표가 3이었다. 이 얘기야,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 점은 과연 뭐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오늘 처음에 풀었던 그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건데, 거기에 그냥 평균값 정리라는 그냥 용어를 사용한 것 뿐이죠. 뭐. 되겠습니까? 자, 요까지가 일단 우리가 오늘 할 내용의 반이에요. 자, 이제 미분을 통해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미분의 핵심이라고 했으니, 간단하게 미분 통해서 어떻게 그림 그리는지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할 텐데, 이건 안 적어주셔도 돼요.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게. 함수가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는 걸 증가하는 구간이라 하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걸 감소하는 구간, x값이 증가할 때 뭐 y값도 같이 증가하는 구간을 증가하는 구간이라 하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함수가 증가할 때 이 증가하는 구간 있잖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항상 양수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미분한 놈의 부호가 양수잖아. 그럼 원래 함수 y는 증가한다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사실 사용이 되고, 근데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이자 미분한 놈이 만약에 음수가 되게 된다면 원래 함수는 어떻게 된다? y는 감소하게 되게 된다는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 쉽게 말해 미분한 놈의 부호를 가지고 뭘 구해보려고 한다? 그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약속을 좀 할게. 야, 이거 있잖아. 더 이상 꼭지점이 아니에요. 함수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를 시작하는 일단 이렇게 처음엔 배우는 게 편한데 자, 이 점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극대점이라고 하고 이 점의 함수값을 극대값이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점, 함수가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시작하는 이 점을 극소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극소점. 그래서 이거의 함수값, 이 점의 y좌표를 극소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데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는 데서. 선생님, 우리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이라는 함수에 그래프는 x는 3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대칭축의 개념이 아닌 미분한 놈의 부호를 가지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 텐데 자, 미분을 했어요. 2x 빼기 6입니다. 그 1차 함수거든? 그래서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3을 절편으로 하고 기울기와 양수인 이런 함수가 도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도함수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돼버렸네. 그럼 도함수가 음수면 함수가 감소를 하고 도함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가 증가를 하니 그럼 원래 함수는 3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감소를 하다가 3에서 잠깐 멈췄고 그다음 3에 지나는 순간 다시 증가로 받게 된 그래서 x가 3을 극소점으로 하는 x가 3에서 극소인 상황이 발생하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이제 3차 함수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이해하겠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자, 선생님이 1번하고 4번을 같이 한 건 바로 뭐냐면 잘 봐. 내가 이 함수를 미분을 해봤어요. 자, 내가 지금 이 함수를 미분해서 f'x를 계산해 봤더니 얘가 3x 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묶었어. x로 묶어봤더니 3x 마이너스 2가 돼서 자, 이거는 지금 미분한 함수가 2차 함수. 사실 묶는 건 큰 의미는 없지만 오케이. 자, 미분한 함수의 그래프를 보니까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인데 그 그래프가 x가 만나는 점이 0과 3분의 2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지. 그러니까 나중엔 이런 것도 하지 않아요. 자, x가 0을 과 x는 3분의 2를 기준으로 도함수 미분한 함의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니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를 한다. 그래서 0까지 증가하고 3분의 2까지 감소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자,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x좌표가 0 대입해 보면 이 극대점의 좌표가 0,1 3분의 2 집어넣어 주시면 극소점의 좌표는 3분의 2, 뭐 얼마 나오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극대점, 이 점의 이름을 극대점, 요걸 극소점. 자, 이 점의 y좌표를 극대값, 이 점의 y좌표를 극소값이라 하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증가, x가 0과 3분의 2에서 함수가 감소, x가 3분의 1을 지나가면서 다시 증가하게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얘도 볼게요. 선생님, 내가 얘도 미분을 했어요. 마이너스 6x 제곱에 더하기 6이 돼서 이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도함수는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자, 마이너스 1과 1을 절편으로 한 함수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다.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양수, 음수. 그럼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하다가 1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게 되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대략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확인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뭐야 이거? 더하기 2에 빼기 6이니까 빼기 3.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자, 1을 집어넣으면 1, 7에서 1을 빼니까 1,7이라고 하는 자, 극대점과 극소점을 갖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앞에. 뭐 준우는 다 기억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 그래서 3차 함수를 미분을 해서 방정식을 풀었는데 서로 다른 이렇게 두 근이 나오게 되면 자, 미분 개수가 0이 된 점이 두 개 존재하는 자, 이렇게 두 개의 극대 극소를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그래서 니네 지금 여기 이렇게 선이 거 있잖아, 그지? 프린터다. 그럼 제일 왼쪽 선을 지금 한 거거든. 그래서 이 라인은 뭐냐? 미분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서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넘어갈게요. 중간으로 넘어갈게. 아, 추워? 에어컨. 덥지 넌? 덥지? 지금 막 와서 야 부채. 남 더운데 그지? 지금 더울 텐데 막 농담이야. 자, 그래서 최고 참계수가 양수고 음수일 때 그래프를 대략 그려본 거야. 이제 뭐 경험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 중간 가정 갈게요. 2번, 5번 문제 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해서 미분한 놈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빨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함수를 미분했어. f'(x) 계산해 봤더니 3x제곱에 더하기 6x에 더하기 3이 돼서 엄마나 3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라 도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에서 잠깐 0이 되는,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도함수가. 그럼 봐봐. 함수가 미분하게 양수, 잠깐 0 되고 다시 양수. 그럼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 다들 중요한 거야. 함수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그 이후에 다시 증가를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니네 옛날에 막 고1 때나 막 y는 x 3승 같은 거 그래프 개형할 때 이렇게 됐거든. 자, 이런 것처럼 잠깐 미분 계수가 0이 된 점이 있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항상 증가하는 함수야. 이거 항상 증가하는 함수예요.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0에서 미분 계수가 잠깐 0이 되지만 이거 항상 증가해. 왜냐면 우리가 그냥 우리 고1 버전으로 설명해 볼까? 이거 1대1 대응이니? 1대1 대응이니? x축과 평행한 선 걷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않으니까 1대1 대응되는 함수 맞지? 함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짜서 이런 함수 분명히 항상 증가하는 함수에 포함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방금 전에는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잖아. 근데 얘랑이 중근이 돼버린 거야, 중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이렇게 되는데 중근이 돼버렸으니까 얘랑 얘가 어떻게 됐다? 합쳐졌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그래프상에 나타나지 않고 이 점과 이 점이 합체를 했으니까 아,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편하다. 실제로 그렇고 아,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자, 그 밑에 있는 이 함수 미분해보면은 f'(x가) 자,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12x에 빼기 12. 그럼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뭐가 되냐면 x 빼기 2의 제곱. 그래서 x축 도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좀 더 위에 그릴게요. 원래 함수 그래프 그리니까. 자,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2라는 점에서 위로 볼록하게 접하는 요것이 바로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함수값이 음수인데 또 음수. 그러니까 함수가 감소를 하다가 2에서 잠깐 미분계수 0 됐다가 계속 감소를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x는 2란 점에서 함수가 계속 감소를 하긴 해. 그런데 2란 점에서 잠깐 이렇게 미분계수 0이 되는, 자, 이게 바로 중간 라인.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놈의 판별식이 0이 돼서 중근을 가는 경우는 이렇게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이게 뭐 3차 함수의 일반적인.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는 게 제일 많이 나오지만, 자,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구나.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오른쪽 경우. 뭐 사실은 이런 기승전결이면은 여기를 아마 이미 눈치를 챘을 건데,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미분을 해서 미분계수가 0이 된 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이 함수를 미분을 했어요. 미분을 했더니 뭐가 됐냐면, 자, 3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 근이 존재하지 않아. 어떻게 알았어요? 판별식을 써봤어. 1 빼기 3 됐더니 음수 됐어. 그러니까 이 식은 절대로 0일 수가 없는 식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한 거냐면, 보세요. x축이 있었어. 근데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지. 그래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도 존재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쭉 증가하는 미분계수가 0이 된 점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느낌이, 이런 느낌은 딱 좋은데. 야, 봐봐. 내가 예를 들잖아. 얘 뒤로 이렇게 늘리잖아. 그럼 두 번째 함수가 되고, 그러니까 더 늘린 거야, 이렇게. 우리 옷걸이 늘리듯이. 처음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갔던 게 쭉 이렇게 위아래로 늘리면 아까 했던 중간 그림 나오는 거고, 중간 그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걔를 쭉 더 늘린,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라 생각해 주면 되거든. 미분계수가 0이 된 점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친구도 미분해 볼까요? 자, 얘를 미분해서 f'(x를 조사해 보면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의 마이너스 1이어서, 자, 이 친구도 판별식 써보면 음수가 된다. 이건 뭐야? 도함수가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데 음수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이런 그림이 그려져서 이 함수는 그냥 계속 감소만 하는, 도함수의 보가 언제나 음수니까 이 함수는 그냥 계속 감소만 하는, 자, 별로 재미없는
이런 거면 사실은 1차 함수하고 차이점도 없고 특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가 경험하게 되는 건 거의 다 1번 아니면 2번 유형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위에다 뭐라 적어주고 아 이거는 미분했을 때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케이스를 지금 현재 얘기했구나. 자 결론적으로 3차 함수는 일단 먼저 미분을 하시고 그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느냐 중근을 갖느냐 아니면 근을 갖지 않느냐 판별식의 부호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일단 그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거. 정리되면 뒤로 넘어가서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아야 돼요. 자 이번엔 근데 선생님이 위에 것만 할 거예요. 위에 것만 할 겁니다. 아래 거 니네한테 해볼 시간 줄 거야. 자 이번엔 선생님이 위에 것만 합니다. 4차 함수는 위에 것만 하고 밑에 있는 건 니네가 직접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잠깐 갖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4차 함수 뭐 별거 있습니까? 자 그럼 이 함수도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에 미분을 한번 해보시면 자 f'(x가 4x 3승 더하기 4x 제곱에 마이너스 8x 그래서 이 친구를 내가 4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게 되고 그럼 1 얘다가 빼기니까 그럼 이 친구는 4x에 x 빼기 1에 x 더하기 2라고 하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되네요. 도함수가 3차 함수. 당연하지 4차 함수니까 도함수 3차 함수. 자 가볼게. 야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 0하고 1을 절편으로 하는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야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고. 그러니까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양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근데 여기 좀 중요한 거 설명할 테니까 좀 잠깐 필기만 하지 말고 잠깐 보세요. 야, 0, 센터키 0 기준으로 여기보다 여기 더 멀지? 그럼 여기서 봐. 함수가 감소를 하다 증가를 하다 감소를 하다 증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짧으니까 감소하는 양이 작단 말이야. 근데 여기부터 길이 기니까 그냥 긴 간격이 더 크단 말이지.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떨어졌냐에 따라 그래프 모양이 좀 약간 달라져. 자, 볼게. 원래 함수가 쭉 감소를 하다가 증가를 하다가 감소 살짝 하고 올라가는.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냐에 따라 극소값의 좌표가 좀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미분했더니 서로 다른 세식은 나왔다. 그래서 여기는 1번, 4번 유형의 공통적인 특징은 4차 함수를 미분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구나. 그럼 뒤에는 이제 세식이 아니라 뭐 중근도 갖고 허근도 갖는 그런 케이스를 이제 오른쪽에 달아볼 거야. 잘 정리해. 밑에 거 니네가 해봐야 될 거야. 자, 그럼 최고 참개수가 지금 위아래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건 대략 힌트 줄게. 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지.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스포림이 했으니까. 자, 이제 중간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셔야 돼요. 자, 미분한 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 3, 4차 함수, 이 수투에서 다루는 3,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와 종류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중간 갈게. 자, 이제 2번하고 볼 텐데. 자, 갑시다. 미분 한번 해보자. 너 4차 함수구나. 반가워 4차 함수. 나 너 미분 한번 좀 해보려고 해. 갈게. 자, f'(x가 4x의 3승 빼기 12x 마이너스 8이어서 4로 묶어주면 x 3승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2여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1, 0, 빼기 3의 빼기를 조리제법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돼서 그럼 내리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1 더하면 마이너스 2 돼서 이렇게 되고 그럼 1, 2에 여기다 빼기니까 그죠? 오케이. 얘는 뭘로 쓰면 되냐? 4 x 더하기 1의 제곱에 x 빼기 2로 이렇게 잘못됐다. 뭐지? 내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0 됐으니까 전개하면 이게 되는 게 맞구나. 오케이. 자, 이렇게 중근을 갖는 3차 함수의 그래프. 자, 4차 함수를 미분했고 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지 볼 거야. 야, 도함수가 함수값이 0이 되는 포인트가 마이너스 1과 2인데 이게 중근이다 보니까 접해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2는 뚫고 지나가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돼. 도함수의 부호가 보면 알겠지만 자, 음수, 음수, 양수. 그러니까 함수는 감소, 또 감소,
증가. 집중해봐. 원래 이런 거 아니었냐? 근데 지금 얘하고 얘 작은 근이 지금 중근 됐지. 집중해줘. 그럼 그래프에서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요게 달라붙는 거지. 그래서 그림이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오른쪽 근이 중근이다. 야야야 오른쪽 근이 중근이다. 그럼 여기가 나타나지 않겠지. 여기가. 그럼 그래프는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 왜 우리 지도에 나와 있는 아프리카랑 아메리카 그림처럼. 그죠? 그 세계 지도 보면은 왜 있잖아. 네?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게 된다. 자, 판단할게. 자,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를 기준으로 함수의 그래프는 감소를 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를 하다가 2에서 올라가는. 자, 미분계수를 중근 방정식. 자, 미분한 방정식이 중근을 갖다 보니까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게 됐다. 그래서 이 위에 메모 남겨두자. 아, f'x는 0이 중근을 갖는 경우의 그림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구나 라고 메모해두자는 얘기죠. 뭐 물론 이제 좀 숙달이 됐고 한 두세 번 배우는 친구들은 좀 쉽게 느끼실 수 있어. 다시 한번 좀 느낌을 좀 떠올리길 바래. 왜 그래프가 그렇게 그려졌었나. 금요일도 반가우네? 이번 주만 금요일 이번 주. 이번 주만 금요일 날 시간 먹고 아, 그럼 바로 내일 와야 되는 거야? 그래.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함수도 분명히 미분하면 중근 나올 거야. 그럼 그게 다 어떻게 되는지 그려보시고. 자, 이제 오른쪽. 뭐겠냐? 허근 갖는 경우입니다. 야, 3차 방정식이 근이 없을 순 없어요. 4차 함수를 미분한 3차 방정식에 근이 없을 순 없어요. 무조건 있어, 하나는. 나머지 두 개가 서로 다른이냐, 중근이냐, 허근이냐 문제인 거지. 자, 갈게. 자, 내가 이 함수를 미분을 했어. 미분을 했는데 4x 3승에 더하기 4x에 빼기 8이어가지고 4로 묶으면 x 3승 더하기 x에 마이너스 2. 그래서 내가 이걸 1을 집어넣었더니 0이 됐고 그럼 남는 식이 뭐냐면 x제곱에 더하기 2에 쪼라쪼쪼쪼 안산 좀 합시다 쪼라쪼쪼 빼기 x에서 자, 얘는 근을 갖지 않는 판매 써봐 알겠지만 하나의 식은만 갖는 함수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의 부호가 항상 양수라는 얘기니까 함수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주는 친구는 누구뿐? 얘뿐이고. 그럼 x 빼기 1이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알겠지만 x는 1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절편을 갖게 되니까 음수, 양수, 도함수가 이렇게. 그래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그냥 1에서 유일한 극소값을 갖는 거의 2차 함수하고 다를 바 없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근데 우리가 왜 3차 함수에서 기억나? 미분한 게 허근 가지면 이렇게 됐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떠한 영향을 사실 주긴 주냐면 오른쪽이나 왼쪽에서 이렇게 한번 꿀렁해요. 느낌이. 요 허근이. 근데 사실은 함수의 증가감소랑은 상관이 없다고. 3차 함수의 허근 갖는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유일하게 극소값 하나 가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꿀렁될지 저기서 꿀렁될지 모르겠지만 그 꿀렁은 별로 크게 의미는 없다. 알겠죠? 자, 요런 것들이 바로 4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자, 밑에는 그러면은 4, 5, 6번 그래프 있지? 니네가 그려봐. 지금. 자, 그래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크게 뭐 6가지 정도라 보면 될까?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경우 3차 최고 참계수 양수인데 중근 갖는 경우 최고 참계수 양수인데 허근 갖는 경우 최고 참계수 음수인데 서로 다른 두 근 갖는 경우 중근 갖는 경우 허근 갖는 경우. 그래서 미분한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냐 아니면 중근이냐 아니면 없냐에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는 그려진다 보면 되겠고 그럼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최고 참계수가 양수일 때 서로 다른 세 근이면 이렇게 중근이면 이렇게 뭐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뭐 작은 근이 중근이 됐는지 큰 근이 중근이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미분계수 0 되는 점 잠깐 존재하고 이렇게 되는 그림. 얘는 서로 다른 세 근. 자, 근이 만약에 판별식이 허근 가져버리면은 거의 그냥 2차 함수 같은 이런 그림이다. 근데 최고 참계수가 음수면 위아래가 바뀌는 이런 M자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중근. 야, 이러면 안 되지. 올라오시면 안 되죠. 자, 유일하게 한번 미분계수 0 됐다가 잠깐 0 됐다 내려가는 이런 그림이거나 아니면 작은 근이 먼저 중근이 나면 이렇게 되는 그림이거나 아니면 허근을 갖게 되면 그냥 미분계수 0 된 점 하나인.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제 중간표도 안 그리는 거야. 그 도함수의 그래프도 안 그리고 바로 그냥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 이제 미분은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좀 해볼 텐데 야, 이게 익숙해져야 돼. 이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쌤이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 번 곱씹어 보면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주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 텐데 자, 이제 메모만 좀 해주시면 돼요. 메모만. 자, 이 함수의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부터 b까지다. 잘 들어봐.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나 봐.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있나 봐. 그래서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다라고 지금 그림을 알려준 거지, 정보를. 그럼 이 점 그림을 그리면 끝났어 벌써. 뭐야? 야, 마이너스 1에서 접선기울기 0 돼야 되고 b란 되면서 접선기울기 0 돼야 되니까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고 자, 미분한 거에 b를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고 그럼 이 함수 미분해서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0 되면 a가 구할 수 있죠? a가 구할 수 있죠? a가 구할 수 있지? 그래서 미분한 방정식 구해서 마이너스 r인 나머지 찾으면 그냥 바로 b가 나오게 되는 거죠. 계산해야 돼? 암산해줘? 미분하고 대입하면 요거 마이너스 3 되겠고 미분하고 대입하면 뭐 마이너스 2a 되겠고 그 미분하고 대입하면 마이너스 9인데 그것이 0이 된다 해서 a가 구해주시고 그럼 그 a 구해서 집어넣고 미분한 거 능력 해주면 바로 마이너스 1과 b라는 근이 나와야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개형만 알면 그냥 2차 함수 같은 거야. 지금 우리 하는 거. 진짜야. 자, 20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미주실게.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우리가 3차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근데 고1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역함수가 존재한다. 어떤 얘기랑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냐면 매부할게. 1대1 대응이다. 자, 두 번째. 1대1을 사실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x1과 x2가 서로 다르다면 그거의 결과인 fx1과 fx2가 달라요 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달라요 라는 표현도 쓰고 만약에 함수값이 같다면 서로 두 x에 대해서 만약에 함수값이 같다면 아마 네가 집어넣은 게 서로 같을 거야 라는 이런 표현. 근데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최고 참계수 양수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인데 이 중에서 1대1 대응이고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결과 항상 다르고 하는 함수는 바로 두 가지 함수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 얘를 극대점, 얘를 극소점인데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극대 극소가 없다. 자, 극대 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거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 그래 물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표현까지 다.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결론적으로 미분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니까 미분한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로 이런 유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자, 3차 함수가 항상 증가합니다. 1대1 대응이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이다. 뭐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지만 항상 증가하는 또 항상 감소하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요 주변에 한 세 유형이 다 이 컨셉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에서 야 극대극소로 가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고 극대극소로 가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하면 되는 거고 극대까지 가지 않는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시고 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을 물어보는 자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같은 맥락으로 대처해 주시면 되겠다. 21번 가겠습니다. 야 일단은 뭐 정리는 됐지? 이거 좀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야 이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한다는 거랑 이 전전 문제 잠깐 볼게.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b까지라는 건 얘가 좀 다른 거야. 다시 감소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b까지인 거 하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좀 얘가 다른 거야. 뭐가 다른 거냐면 자, 이 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감소한다? 이건 더 많은 구간에서 감소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함수가 있었어. 근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감소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x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x가 1이 있는 것도 괜찮은 거잖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감소하는 거 맞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한다는 이 말은 더 감소하는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인데 근데 바로 전전 문제처럼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다. 그럼 이건 딱 여기서만 감소하는 얘기고 감소하는 구간이 요거다. 그럼 딱 여기서만 감소하는 얘기고 반대로 지금 얘기했던 21번의 1번처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한다. 더 많은 구간에서 감소를 할 수 있다.
이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야. 저기 모자 쓴 애가 남자이다. 이거랑 남자인 애들이 모자를 썼다는 건 다른 거잖아. 그잖아? 그 말 차이점. 이 구간에서 감소를 한다? 감소하는 구간이 이거다. 그런 차이점을 분명히 니네가 디테일을 좀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뭐 어렵진 않아요. 볼까? 야, 미분한 게 서로 다른 두근을 가끔 가져. 근데 그 두근 사이에 마이너스 2와 1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여기 봐. 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간 여기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된다 해도 문제 될 건 없거든. 그래서 이건 뭐냐? 미분한 놈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갖긴 갖는데 그 구간 안에 마이너스 2와 1이 있으니 고1 때 배웠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의 분리. 뭐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따지는 거 기억나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케이스는 축과의 교점 사이에 특정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판별식과 대칭축은 따지지 않고 함수값, 미분한 함수의 함수값인 f'-2가 음수가 돼야 되고 f'1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와 1이 그 정점이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는이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함수 미분하시고 요거 집어넣은 놈이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미지수의 범위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 좀 나온다는 얘기죠. 근의 분리. 특정한 구간에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싶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내년에 배울 거를 미리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막 이런 시시콜콜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 배우면서 다 나중에 생각이 되니까 이거 지나면 끝이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게 필요해. 근의 분리만 알면 내가 설명할 게 없거든 사실 여기서. 자, 22번에 1번 문제 볼게. 이거 낚이지 마. 이 함수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가 아니라 f'(x라는 그래프를 보고 이건 우리가 뭐만 보면 된다? 부호만 확인해라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가볼게. 성준아, 1번. f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증가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다 그렇게 생각해? 야,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fx는 증가한다. 틀린 말 맞아? 혹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세요. 도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증가하는 게 맞아요. 근데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원래 함수는 이 숫자까지는 감소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증가하는 거지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거든? 여기서 이 표현이면 맞겠지? 도함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증가한다. 그 맞겠지? 근데 이건 원래 함수의 증가를 한 거니까 도함수의 부호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틀린 말이야. 태균아, 2번 맞을까 틀릴까? 2번 맞을까 틀릴까요? 틀려요. 도함수는 감소를 합니다. 하지만 도함수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양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고 그럼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데도 있고 감소한 데도 있으니까 항상 감소한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채훈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함수가 감소한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한다, 증가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는 틀리다. 왜? 음수에서 또 양수로 넘어가니까. x가 마이너스 1부터 x는 1 범위에서 미분한 놈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럼 극대극소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거든.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하는. 그래서 항상 증가하는 감소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 된다. 재원아, 그러면 어떻게 함수가 1부터 2까지 증가한다. 맞는 말인가? 재원아, 맞는 말이야? 저요? 응. 맞는 말이야? 자, x가 1과 2 사이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맞는 말인가요? 도함수의 부호를 봐. 그죠? 양수.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맞는 말이다.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게 헷갈리나 본데? 이거 몇몇 사람들 이거. 쟤는 좀 헷갈려? 그러니까 봐봐. 도함수는 뭐만 본다고? 부호만 보는 거야. x가 1과 2 사이의 범위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니까. 미분한 게 양수면, 미분한 게 양수면은 원래 함수 증가하는 거고, 미분한 게 음수면은 원래 함수는 감소하는 거고. 근데 x값이 1과 2 사이에서 미분한 놈이 양수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낚는 용이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낚는 용이지 어려운 게 아니다. 자, 넘어갈게. 자, 이제 이 함수의 극대극소를 구하래. 그래프를 좀 더 디테일하게 그려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자, 얘를 미분했어요. f'x를 미분해봤더니 6x제곱 마이너스 18개 x에 자 플러스 12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 거고 6을 나눠요. x제곱 빼기 3x에 자 더하기는 0이 되니까 1, 2. 자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x는 1에서 x는 2에서 이렇게 극대극소 갖는 거 확인하고 그럼 이 함수의 극대값인 m은 바로 뭐다? x가 1인 점에서의 함수값이고 그럼 이거의 극소값은 바로 x가 2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요건 바로 2에서의 함수값이고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을 곱해라 이런 겁니다. 자, 극대점의 y좌표를 극대값 극소점의 y좌표를 극소값 우리가 옛날에 이 함수는 그냥 꼭지점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극대냐 극소냐를 좀 구별하고 시작을 하죠. 자 24번에 3번도 문제 볼게. 그러니까 일단 미분을 먼저 하고 보는 거야. 미분을 해서 그것이 몇 개의 근을 가는지를 가지고 그래프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미분을 하고 보자. 가요. 야, 너 미분했어. f'(x). 그럼 미분하면 3x의 제곱 내려와 이 곱하면 마이너스 3ax의 마이너스 6a 제곱은 0이라는 걸 풀려고. 그럼 양변 3으로 나눠주면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에 x의 마이너스 2a 제곱은 0이 되니까 그럼 a하고 2a 중에 어디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돼서 이 친구는 자, a값이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a에서 극값 한번 갖고 2a에서 극값 갖고 이렇게 극값을 갖게 된다는 걸 확인을 했죠. 되겠냐? 자, 근데 이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2분의 1이래. 그럼 함수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은 결과 a가 난 식으로 나오겠지? 자, 2a도 함수에 집어넣으면 a가 난 식으로 나오겠지? 그 둘의 차이가 2분의 1이라는 그냥 방정식을 해결해 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어려울 게 없어서 산수 계산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다 지금 2a를 집어넣는 걸 해야 돼? 여기는 x 대신에 2a 집어넣어서 a식을 구하는 게 필요해 지금?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구해주신 다음에 둘의 차이가 2분의 1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일부러 좀 많이 문제 지금 풀고 있는 중이야. 자, 25번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게 이해를 해야지 뭐 메모하고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주목적이니까 야, 이 함수가 극대값을 갖나 봐. 마이너스 2에서 볼게요.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 상황인데 마이너스 2에서 16이라는 극대값을 갖는 얘기는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6이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일단 함수 위에 마이너스 2,16이 있으니까 미분하지 않은 거에 마이너스 2 넣으면 16이 돼야 되고 자 그런데 극대값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해?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겠죠? 자 미분한 게 0이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을 통해서 극대계수를 갖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에서 16이라는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마이너스 2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된다는 걸로 접근이 가능하겠다. 메모해두게. 그래서 x는 a에서 극값을 갖잖아. 그럼 무조건 f'a는 0이 됩니다. 근데 a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 해서 a에서 극값을 갖지 않아.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미분계수 0 된다 하더라도 자 극값을 갖는 건 반드시 갖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극값을 갖는다면 그 점에서 미분계수는 0이 되게 된다. 물론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말이야.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얘들아 이거 있잖아 이거 분명히 함수가 감소하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극소점이라는 거 꼭 기억해둬야 돼. 미분 불가능한 극소점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미분만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럼 이런 거면 이거 아니잖아. 극값 갖는다 해서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선 3, 4차 함수 내에선 극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가 0이 된다는 거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방금 했었던 문제 좀 약간 응용 문제. 그리고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조만간 4차 함수 나오고. 우리 오늘 31가지 유형한다 했죠? 지금 26번이니까 뭐 많이 나봐야 한 3, 4개 남았겠지. 자, 그래서 이름을 좀 줘주는 게 좋겠다. 자, 우리가 함수 xx가 x는 2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려. 아, 여기가 2,1이라는 얘기고 두 가지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 그죠? 그죠? x가 2에서 1이라는 극대값을 갖는다. 저 그림 그렸어. 서영아, 어떤 힌트? 첫 번째, f 얼마가 얼마? f 프라임 얼마? 2가 얼마다? 0이다. 또?
F2가 1이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근데 내가 여기 있는 새로운 함수 gx라 이름을 붙여서 gx의 그림이 있었어. 근데 gx의 x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이 궁금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g2 필요하겠고 g'2도 필요하겠고, 그죠? 자, g2는 2 곱하기 f2라, 자, 2 곱하기 f2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g라는 함수에 대해서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중이니까, 자, 그러면 곱의 미분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하면, 자, g'x는 곱의 미분, 자, 앞에 거 미분하면 fx, 뒤에 거 미분하면 x 곱하기 f'x. 그래서 g'2는 f2에다가 자, 2 곱하기 f'2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2에서의 미분깃은 0이고 2에서의 함수값은 1이니 이 친구는 기울기가 1이구나. g라는 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1이고 2,2를 지나는구나. 기울기가 1이고 2,2를 지나는구나 라고 해서 접선 방정식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좀 나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아까 내가 슬쩍 봤더니 과제를 좀 못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다른 과목하고 차이점이 누적이야, 누적. 전에 거 배웠던 걸 가지고 또 뭔가를 하고 전에 배운 걸 가지고 뭘 한 걸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지금 뭐 결석이나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특히 결석 많이 했던 친구들은 빨리 자기가 어떤 부분이 지금 빨리 이거 방학 지나가면 다시 이거 절대로 못 봐. 개학 딱 끝나면 우리 이제 내신 집중할 거야. 개학하자마자 집합명제 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막 기출문제 풀려가지고 막 이제 시험 준비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방학 아니면은 이거 공부할 시간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방학인데 저 수학 안 해가지고 좀 쫄려요. 좀 그런 사람 있을 거야. 쫄려 하는 사람 있을 거야. 우리 집합명제도 해야 되고 함수는 이거 했고, 근데 집합명제 빼고 우리가 다 사실 수학하러 하긴 했거든. 좀 늦게 온 친구 좀 풀어봤어? 함수하고 풀고 있어? 빨리 풀고 개인 질문해. 알겠지? 방학 끝나기 전에. 왜 개학하면 좀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걸 좀 바로 다루기 위해서 방학 개학하기 전에 빨리 하셔야 돼. 미루면 안 돼요. 자, 다음 문제 바로 갈게. 3차 함수가 주어진 곳에서 극값을 갖는다. 근의 분리예요, 근의 분리. 자,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갖긴 갖나 봐.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의 그래프가 극대하고 극소를 갖긴 갖나 봐. 근데 어떤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1과 3 안에서 극대 극소를 모두 갖고 싶은, 자, 이런 상황에 놓이기 위한 A의 조건을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다 고1 때 했던 거다. 야, 미분한 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긴 가져야 돼. 미분한 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축과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기는 가져야 돼. 근데 그 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축과의 교점 사이에 아무것도 없지? 이건 풀 버전이야.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다 따져야 돼. 축과의 교점이 없을 때는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다 따져야 돼. 첫 번째, 판별식. 자, 근데 미분을 좀 해야지. 자, 미분한 식인 3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더하기 a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 마이너스 1과 3은 여기 있죠. 자, 첫 번째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인 9 빼기 3a가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줘야 되며, 자, 두 번째 대칭축인 근데 이 함수는 대칭축이 1이니까 근데 일단 대칭축이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고, 미지수가 있으면 그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자, 그 다음에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한 놈이 양수가 돼줘야 된다. 자, 미분한 놈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도 양수가 돼야 되고, 미분한 거에 3 대입한 것도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니네가 또 근의 분리 좀 완벽하게 장착돼 있으면 야, 그냥 근의 분리야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건 계속 나와, 근의 분리. 특히 문과 간 학생들은, 어차피 문과 쪽으로 이제 진행한 학생들은 이 함수가 마지막으로 니네가 배우는 함수거든. 3, 4차 함수가. 미적분 안 하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 3차 함수 이거 할 때 계속 근의 분리 쓰니까, 쉽게 말해 근의 분리란 개념은 수능 때까지 니네가 알아야 되는, 대학 입학 통지 받을 때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유형이라 그런 개념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특정한 범위 내에서 근을 가질 조건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겠다. 혹시 지금 이거 한 것 중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 근의 분리가 혹시 기억이 잘 안 나니? 근의 분리가 잘 기억이 안 나나? 재현아, 근의 분리가 잘 기억이 안 나? 근의 분리. 괜찮아? 근의 분리?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근의 정보.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모두 따지는 게 기본이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축과의 교점 사이에 특정 숫자가 있어. 그럼 더 이상 판별식과 대칭축은 따질 필요 없이 함수값만 따지면 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땐 풀버전, 총출동.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을 모두 따지셔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한 관련된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면 고1 거 할 때 그때 설명해. 원해.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아유 끝났어.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최고 참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다. 재현아 맞아?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세 가지 맞아? 맞아? 아니야? 그럼 몇 가지야? 네 가지? 어떻게 네 가지지?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니까 이거 아니면 혹시 이거를 좀 다른 경우로 봤구나 이거 그지? 이걸 다른 거 그럼 그냥 같은 거로 봐도 돼. 중근을 갖는다. 물론 다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거죠. 뭐 크게 보면 네 가지고 크게 보면 세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보면 네 가지. 자 근데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 중에 자 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극대점 2개, 극소점 하나 가져. 자 미분한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극대점만 갖는다. 미분한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면 극대값만 갖는다. 근데 이 문제처럼 극소값을 갖지 않는다. 이런 그림이 되고 싶은 거야. 미분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것이 아니라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갖고 싶은 거야. 이 말이 미분한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럼 거꾸로 극소값을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서로 다른 세근을 갖는다 하면 되는 거야. 아니면 이걸 구하고 여집합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배고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 4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은 머릿속에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있어서 결국에 미분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는 달라지는구나. 자, 갈게요. 미분합니다. 자, f+x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12x 3승에 마이너스 24x 제곱에 더하기 12배의 k 더하기 3 만큼의 x에 그 다음 마이너스 12k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돼. 그럼 양면 마이너스 12로 나눠주면은 x 3승에 더하기 2x 제곱에 마이너스 k 플러스 3만큼의 x에 자 더하기 k는 0이 되기 때문에 자 x 대신에 1 넣으면 0이 돼서 x 빼기 1과 조리접 하지 뭐 1, 2 빼기 k 빼기 3 그 다음 k를 1로 사용됐으니까 1 그럼 내리면 1 곱하면 1 더하면 3 자 곱하면 3에 더하면 k에서 자 x 제곱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k는 0이 되니까 이것도 고1 거지? 야 3차 방정식이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질 조건이 고2 거가 아니잖아. 자 우리 이미 다시 한번 봤던 여러 가지 방정식법인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중근 또는 허근 가지려면 이 친구의 판별식에 해당하는 9 더하기 4k가 중근 또는 허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틀리죠. 왜 그러지? 중근을 연합해서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얘가 셀프로 혼자 중근 또는 허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얘가 지금 1을 근으로 가는데 그럼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그죠? 연합작전 얘가 1을 근으로 가지면 어떻게? 1 더하기 3 빼기 k가 0이 돼서 얘가 만약에 1을 근으로 가지면 1이란 중근 발생하 이거 다 고일 거잖아 그죠? 자, 이렇게 되는 방법도 가능하다. 짜상한 k가 마이너스 4분의 9가 최대인 줄 알았더니 4라고 하는 최대값이 따로 존재해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극소값을 갖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구한 게 뭔지 알아? 4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야. 응? 지금 조건이. 그럼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야야야 극대값을 갖고 싶어. 극소값을 갖고 싶어. 모두 갖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면서 4보다 작고 그리고 4보다 큽니다 하면 되는 거야. 아 미지수가 K니까 K죠. 그죠? K 범위를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 반대잖아. 여집합 사이 관계. 전체 모든 실수에서 이걸 거저고 나면 남는 게 요게 남는 거잖아. 요게. 그죠? 이게 바로 극대극소 모두 갖는 경우. 극대극소 중에 하나만 갖는 경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여기까지입니다.